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장 새롭게 출발했고요. 자, 날씨가 오늘 되게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낮에 나갔는데 되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오늘 코스피도 정말 따뜻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5,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엔비디아 GTC가 열리고요. 거기다가 리사수 AMD CEO가 방한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목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요. 이번 주 반도체 쪽에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또 목요일 FOMC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다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코스피 6,000선의 고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쟁점으로 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선 강탈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애프터에서 여러분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4% 급등 마무리 지으면서 19만 원 선에서 종가를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애프터에서 꽉 찬 양봉을 그리면서 7시 59분에 오늘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없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애프터에서 같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내일장에 상당히 궁금해지는 오늘 애프터의 흐름이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도 오늘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호주 포시즌스 호텔에 지분 투자했는데 그게 되게 잘 됐나 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스페이스X로 투자를 너무 잘했고, 생명은 또 호텔 투자를 너무 잘했고, 미래에셋이 참 투자 소득을 톡톡히 보고 있네요. 그 외에도 에너지단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유가의 급등 속에서 최근 집중받았던 원전이나 신재생 쪽은 오늘 일부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GTC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쪽이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AI 비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최근에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플랫폼 관련주,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셀바스 AI가 두 자릿대 급등했고요. G2G 바이오 쪽에도 좀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술 이전을 했는데 대상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빅파마는 좀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두 자릿대 급락하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까지 좀 같이 악화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것들 내일장 극복 가능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죠. 자,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 전부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리가캠 바이오가 18% 넘게 상승 기록 중이고, 알즈노믹스 최근에 샀는데도 두 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죠. 제가 산 삼성전자랑 이노와이어리스 마이너스입니다. 좀 잘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자, 그리고 김진마 위원님의 그 태광도 제가 샀었는데 이거 사실 참 그 매수 자리가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좀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거 잠시 뒤에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 먼저 리가캠 바이오 일봉 흐름 한번 볼 텐데요. 내일이죠. 3월 17일에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타이거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합니다. 이 액티브 ETF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종목이 바로 리가캠 바이오고요. 어제 지난 거래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이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내일장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 일봉도 보겠습니다. 사실 애프터 시세를 좀 보면 더 좋을 텐데 삼성전자가 22만 원 고점 터치 이후에 좀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마이크론의 엄청난 실적 발표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애프터에서 1.2% 급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7시 넘어서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내일장에 외국인 순매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를 해주시죠. 자, 오늘 저희 시선 알아볼까요? 포트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꼽아봤고요. 최근에 좀 시장 등락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좀 혼란스러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포트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저희 이 시간 함께 끝까지 해주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 시선 강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장 오랜만에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김진만 서재호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양시장이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항상 너가 오르면 내가 떨어질게. 이런 좀 시소 게임이 오늘 양대 증시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지 싹 보니까 또 LNG예요. 그러니까 LNG를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좀 밀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요? 섹터가? 사실 네. 잠깐은 재미없을 수 있는 분명히 그 안에 굴곡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은 사실 손해를 덜 볼 때 덜 보고 올라갈 때 확실하게 이득을 봐야지만 계좌가 확확 바뀌고 좀 덜 손해를 보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는 에너지 섹터죠.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에너지 섹터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옳았습니다. 제가 옳게 방향을 그려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혹시나 나온 낙폭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매력도가 재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쪽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하다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LNG 쪽까지 한번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LNG 쪽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구조가 개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LNG 운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이 한국 조선사들에게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플랜트 사업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또한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가 이제 에너지 이제 특히 이제 LNG 관련 밸류 체인을 보실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세 가지 사이클인데 업스트림은 보통 이제 탐사와 생산, 시추 우리가 이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했던 부분들이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미드스트림이 이제 운송과 저장, LNG 이제 에카플랜트 운반선 이제 제조가 미드스트림이고 이제 다운스트림이 정제 및 판매인데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게 이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인데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LNG 관련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운반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랜트 사업 부분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이제 광산에서 광부가 이제 곡괭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면 뭐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느냐, 아니면 이제 광산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느냐. 근데 이제 LNG 관련 밸류체인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즉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사이클에 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료로 따지게 된 북극 항로에 더불어서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일부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LNG 관련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외신 쪽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LNG 개발 승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알래스카라든지 기타 미국 쪽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NG 밸류체인 조선 쪽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하고 있는 국내 여러 가지 기업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화력발전소 LNG를 기본으로 하는 화력발전소 관련된 밸류체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미는 이유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판단 하에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포트에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보시는 기간도 있으세요? 중기, 장기? 저는 이제 사실 장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일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안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를 좋아해라고 하시지만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속된 말로 이제 물렸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클 자체는 3개월 정도로 보고 사이클을 운용을 해야지 6개월,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6월 이전까지 해서 LNG 밸류체인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쪽 종목들도 지금 이제 미드스트림에 있는 종목들이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국 밸류체인도 굉장히 좋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정도 본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LNG 쪽 들고 오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서재웅 의원님, 저 이 섹터 너무 궁금합니다. 반도체
장비 가져와 주셨어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랬어요. 엔비디아 GTC, 리사수 방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다 이번 주입니다. 아, 뭔가 이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애프터에서 상승 마감한 것도 심상치가 않고 장비 단은 특히나 지금 캐펙스 확대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오늘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혹시 장비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우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GTC 이제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당연히 또 이제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지금 안 그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상 최고치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DTC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았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떤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실적과는 별개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변곡점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18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번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가이던스 또한 사상 최대 어떤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번에 예상했던 그런 실적이 이번 1분기 실적으로 또 이어진다면 당연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부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빅테크들이 좋지 않았지만 마이크론과 그다음에 사실상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거의 이제 근접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증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소부장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보장을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장비를 말씀 주셨거든요. 아직 메모리의 이 업사이클이 아직 중반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여의도에서 슬슬 돌고 있어서 장비에 대한 관심 정말 많이 가져봐야겠습니다. 두 분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알아봤고요. 제포트 점검해 주세요. 아, 태강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매매에서 그게 딱 드러나요.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싸게 사야 된다. 이게 진짜 이 주식시장에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위원님 태강 어때요? 조금 더 들고 가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땡 하자마자 안 샀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됐으면은 굉장히 맞아요. 높은 수익률일 것 같은데 저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도 될 것 같다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LNG 밸류체인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팅 밸브 쪽 여러 가지 니즐은 퇴강이 확실한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 이제 플랜트 조선 이제 쪽이 살짝 애매한 수급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에틸렌이 없어가지고 조선사들이 이제 3월에 물량을 못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들이 살짝씩 들리고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노이즈가 해소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요 이틀 정도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딱 매력적인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자체도 이제 어제자 거래량 정도만 제외를 하면은 한 내일 정도까지 지켜보고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좋은 종목이니까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다행입니다. 일단 내일 장 상황 한번 지켜보고 태광 추가 매수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재웅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장비 말씀하시면서 섹터 전반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포트에 들고 있는 삼성전자 네. 다시 20만 원 돌파 가능할지 혹시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좀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선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사실상 뭐 자리가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21선 회복하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또 사상 최고가를 나오게 된다면 신고가를 경신하게 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신고가 경신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미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연속성을 띄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자리라면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고점에 대한 부분 2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월말로 갈수록 네. 이제 다음 달에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월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할 확률은 조금씩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덜 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필두로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20만 원대 극복 가능할지도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의 탑5 상승률 확인할게요. 자, 모든 종목이 다 세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대한광통신은 무려 앞자리 3을 또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좀 통신 장비 쪽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태용 한번 AS 받아볼게요. LNG 지난주부터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고 태용 저희가 방송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려 24% 상승 기록 그리고 목표가까지 도달 달성했어요. 오늘은 사실은 뭐 LNG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걱정 말고 그냥 조금 더 홀딩하는 자리일까요? 네, 홀딩이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AS 드릴 때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마 그 결과물이 꽤나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뭐 거래량 없는 8%의 음봉인데 여전히 세련된 섹터와 테마를 잘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익 개선세까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용기를 있게 음봉에 매수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봉 봤었을 때 약간 일봉이면은 살짝 애매하다 그러면은 주봉 보시면은 주봉 이제 5일선 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매물대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태강도 그렇고 태용도 그렇고 비슷한 모양새의 고점에서 살짝씩 거래량 적은 음봉이 나왔을 때 아마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드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내일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태용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웅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MD바이스인데요. 와, 1월 21일에 담았습니다. 진짜 매수 자리 장난 아닌데요. 거의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지금 이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고 한 달 만에 32,000원까지 오른 거잖아요. 이게 15,000원대에서. 네. 와, 지금 최근에는 좀 횡보하고 있는데 정고점 뚫고 신고가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사실 장이 되게 혼조했잖아요. 근데 네. 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MD바이스가 이렇게 잘 버텼나 싶을 정도로 되게 진짜 잘 잘 버텼는데 버텼네요. 네. 이게 사실 올라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상단에서 이렇게 횡보를 이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다시 채비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MD바이스는 지난번에 이제 관심주로 편입을 할 때 드렸던 코멘트가 이제 ESS 즉 이제 낸드 쪽 니즈는 확실히 명확한 것 같다. 즉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지금은 짱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의외로 마이크론보다 샌디스크나 SSD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는 이제 만약에 반도체를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MD바이스를 현재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상단을 조금 높여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한 직전 고점이었던 32,000원 돌파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32,000원이 직전 고점이에요. 뚫으면 신고가고요. 여기 돌파 가능한지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이번 주에 또 반도체 이슈 많잖아요. MD바이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재영 의원님의 상승률 탑5 넘어가시죠. 원전의 아버지네요. 우리기술 552%, BHI 124%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서재영 의원님이 에너지를 잘 보시는 만큼 GMB SECO라는 종목을 AS 해볼 텐데 이 종목이 풍력 관련주로 들어가고 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이 종목이 테마로 편입이 되며
추세적으로 좀 급등을 바닥에서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24% 급등으로 종가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이 전고 뚫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붙었잖아요. 이제 본격 시작일까요? 우선 뭐 여기서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길게 꾸준히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갖고 계시다면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종목이라서 오늘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파트론도 한번 볼게요. 3월 9일, 3월 9일이면 정말 파트론의 최근 저점입니다. 저점에서 정말 잘 담았고 무려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12%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아직 좀 잘 5일선 딛고 버텨준다고 봐야 될까요? 정고 돌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오늘은 코스닥이 또 수급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요.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한 이 정도 하락으로 끝났다, 마이너스 2% 정도로 끝났다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10,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를 미리 좀 축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거기다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고점만 돌파한다면 10,000원까지는 단기간에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부담 없이 홀딩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흔들림과 관계없이 홀딩하자. 오늘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았어요. 코스피가 오를 때도 혼자 좀 오르지 못하고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파트로는 지수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 홀딩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 강탈 공략주 공개할 시간인데 저희가 시간이 많아요, 위원님들. 오늘 종목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진만 위원님이 오늘 LNG 섹터 들고 오셨거든요. 태웅과 태강의 뒤를 이을 세 번째 LNG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제가 가져온 종목들 이제 여러 가지 나열해 보면 아마 하나의 매력보다는 네. 여러 가지 매력도의 복합적인 매력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통 갖고 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명은 한택입니다. 한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LNG 밸류 체인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 보통 BHI 같은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 관련 설비 투자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매력도 자체는 LNG 매력에 더해서 원전 밸류 체인의 매력도 두 가지 매력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택이 갖고 있는 매력도는 이전에 관련돼서 이제 EPC죠. 이제 관련돼서 설계 시공까지 한 번에 하는 그런 이제 대형사들을 고객사로 필두로 해서 아마 이제 화공 사업부와 탱크 사업부 두 가지 같이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러면은 넓게 보시면 조선 LNG 밸류 체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의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24년도, 25년도 각각 100%씩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사이클을 더 타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돼서 이제 플랜트 쪽의 핵심 설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평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미국향 수주들이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택이 조금 주가가 등락폭이 심했었던 이유가 수주는 굉장히 많은데 저가 수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저가 수주를 밀어내는 그런 기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조정을 끝내고서 올라가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공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싸고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잘 만드는 회사의 제품들을 사고 있는데 한택이 그런 여러 가지 밸류체인상 그런 부분들에서 호평을 받아서 조금씩 고가 수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제 SMR 관련돼서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전에 상한가가 한 1억까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기관 쪽 매수세가 두터운 이유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택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로는 3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다만 매매할 때 음봉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이 거래량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8일 내내 양봉인데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네. 봉이 꽉꽉 찼잖아요. 즉 이제 네. 음봉 때서 양봉으로 전환됐었을 때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양봉을 유지하는 힘도 오히려 약할 수가 있어서 네. 음봉이 떴다. 그럼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엄청 크진 않으나 그래도 양봉을 뿜었을 때 힘은 세고요. 다만 이제 양봉이 유지된 힘은 약하기 때문에 음봉에 꼭 공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봉도 5일선, 21선, 61선 위로 다 올라와 있고요. 주봉도 이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택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전은 좀 빠르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가 태강, 한 번씩 코멘트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랑 비슷한 계열사기 때문에 비슷하게 교체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입니다. 이게 음봉에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종목이 좀 마이너스 혹은 음봉으로 들어갔을 때 위로 탁 튀어오르는 힘이 좋아서 음봉에 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한택에 좀 자리를 주는지 지켜보시면서 매수가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서재용 위원님의 오늘의 시선 강탈 공략주 우리 김수만 위원님의 종목이랑 이름 비슷해요. 이것도 네. 택에 들어갑니다. 어떤 택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한택은 아니고요. 네. 위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좀 낯선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위드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클린룸 내에서 이제 분자 형태의 그런 화학 오염 물질 AMC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주력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검사 시간이 단축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경쟁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류인데 위드텍 같은 경우는 일단 7종류의 그런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니스에 대한 부분 증설에 따라서 이런 AMC 이 모니터링 업체 일단 이 장비가 수주가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제 반등이 1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11,000원을 돌파하면 1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상장 주식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시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부 저가 매수한 이후에 오히려 11,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한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 터질 겁니다.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 터지면서 11,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를 본격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11,000원을 돌파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14,000원 라인까지는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14,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1,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본격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은 11,000원 돌파하면 그때를 본격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000원을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위드텍 오늘 종가가 9,900원이거든요. 10,000원 언더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간만 봤다가 이 종목이 11,000원을 딱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는 좀 거래가 붙을 수 있다.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요 차이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일장 위드텍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전 맨날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사실 원전을 매일 피디님한테 이 종목 할까요? 저 종목 할까요? 하고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러다가 놓친 종목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현대건설 일단 뭐 대기업이기도 하고 차트상 추세 상승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지금 뭐 유가 관련해서도 상승 관련해서도 주목도가 높긴 했지만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지금 그 SMR이라든지 원전 건설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현대건설이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프라 기업인 이 기업과 위빌드와 함께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오기도 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좀 높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트에 안전하게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와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 들어볼까요? 김진만 위원님부터 짧게. 네,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네. 구간은 이렇게 잘 버텼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잘 버티고 있죠. 네, 잘 버티고 있죠. 네. 이거는 분명히 완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갈 듯 말 듯한 위치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의원님은요? 일단 원전에서는 BHI랑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가 끝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현대건설, BHI는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홀딩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의견 받았습니다. 자, 현대건설 제가 들고 왔고요. 우리 김진만 위원님께서 슈퍼위크 이대로 매매하자라는 주제로 무방해 주십니다. 슈퍼위크면 뭐 오늘 반도체 이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대체거래소 쪽에서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막판에 올렸죠. 오른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게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매매하기 좀 어려우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수만 추종만 사면 되는 시장에서 개별주 장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 여러분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늦지 않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김진만, 서재용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광빈의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임광빈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 좀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지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또는 MTNW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는 임광빈 무료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MTNW로는 무료 방송, MTNW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방송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방송 입장하기 누르시면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 오전에 7시 50분입니다. 7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화요일 3월 17일 화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 7시 50분부터 진행하니까요. 시청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제가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당장은 입장이 안 되십니다. 또는 오늘 오후에 제가 안내드려서 입장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그 방 맞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카톡방 우리 시청자님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AS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 변했습니다. 언제 시장은 변화가 있냐면 하락장이 오면 꼭 변해요.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오고 또는 악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하락장은 전쟁이었어요. 작년에 11월 달의 하락장은 그냥 때가 돼서 온 하락장이었고 이번에 하락장은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악재, 중동적의 악재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유가 상승, 이러한 환율의 상승 등과 같은 악재가 있죠. 이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물 경제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요, 시장이 변해요. 잘 보시면 제가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주식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죠. RNA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스플라이싱 리보자임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DNA라고 하는 원본 세포 핵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는 정상적인데, 여기서 이제 복제돼서 파생된 RNA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RNA의 구조가 비정상적이거나 RNA가 DNA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RNA가 발현되게 되면 질병이 발생되게 됩니다. 암 걸리게 되면 암 치료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제를 복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발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암을 사멸시키기 위해선 뿌리를 파내야 되겠죠. 고장난 RNA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 RNA를 붙여놓고 또 그 정상 RNA에서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는 치료약을 접붙이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암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이 트랜스 스플라이싱 리보자임 기술입니다. 이걸 일라이릴리가 1조 9천억 주고 작년 5월에 라이센스인 기술을 수입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노믹스가 시장에 부각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장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경제 영향 받습니까? 물론 영향 받죠. 바이오도 이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고, 또 투자가 잘 되려면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가 수준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 매력도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알지노믹스랑 직접적 상관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는 겁니다. 지금은 유가 상승 속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의 기업들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가를 상승시켜왔던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한 이후 상승, 반등한 지점, 또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전쟁 랠리가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이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바뀔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안에서는 알지노믹스가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지노믹스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3월 18일 날이죠. 보호예수 300만 주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때 보호예수가 나왔어요. 1월 달에. 그때도 한 300만 주 나왔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나요? 횡보는 했어요. 왜 횡보했을까요? 그때는 바이오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구간대에서 보호예수가 나오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은요? 저는 적다고 봅니다. 급락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그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0만 원 돌파되는지 우리 확인하면서 알지노믹스 25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는 오늘 7시 58분에 아주 좋은 호재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쪽으로 전환사채 200억을 투자를 받았고요. 또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G2G 바이오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와 G2G 바이오가 협업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이 대체거래소 쪽에서는 13만 원 훨씬 넘어가는 모습 나오다가 장이 시작되고 본장에서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신 투자자님들, 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G2G 바이오가 떨어지니까 ADC 플랫폼에 우리 에임드 바이오도 떨어지고요. 또 바이오 주식들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바이오 주식들의 전반적인 조정 때문에, 특히 신고가를 갔었던 우리 G2G 바이오가 갑작스럽게 수급이 꼬이면서 급락한 이슈로 이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반영이 약간 있었어요. 주가가 우상향을 했었고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신고가를 간 가운데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이 모멘텀을 빌미로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만약 G2G 바이오를 10만 원 이상, 11만 원, 13만 원대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G2G 바이오는 10만 원 정도 가격대가 지지라인 구간입니다.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은 바이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장세가 됐습니다. G2G 바이오는 조정 시 또 주가를 너무 높게 매수하셨다 하신 분들은 10만 원 이하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3만 원으로 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는요, 제가 그동안 코스닥의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의 내용이 변화되기 전까지가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와서 모의계좌에서 에코프로가 수익률 1위가 될 때까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18만 원 부근대에서 주식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코스닥이 처음으로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코스닥이 활성화됐을 때 첫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였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은 이미 코스닥은 활성화가 됐어요. 코스닥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급락장이 와버린 거예요. 전쟁이라는 이유로 급락장이 왔습니다. 그럼 변화가 있어요. 작년에는요, 에코프로가 11월 달 급락장을 겪고 나서, 하락장을 겪고 나서 12월 달에 쭉 반등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죠. 그게 똑같이 여기서도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이하 가격에서 투자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제가 이제 매일 T방송 나와서 방송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공개 방송을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에코프로가 더 이상 대장의 역할을 하기보다 이 내용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에코프로는 신규 진입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서 대장은 변합니다. 제 코스닥은요, 바이오 기업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때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입니다. 내일 한마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저는 내일 7시 50분에 장중 공개방송 하니까요. 임광빈 공개방송, 임광빈 장중 공개방송 내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장 한마디 하단에 나가고 있죠. 시장의 변화와 전쟁 랠리를 말씀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시장은 코스닥 쪽으로 갈 건데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 랠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자본시장에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어요. 걸프전이 딱 시작하자마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요, 걸프전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이때 미군이 개입해서 이라크를 밀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가가 급등했지만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러자마자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코스닥 지수가 121500, 이 1215포인트가 고점인데요.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미국과 이란이 대화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오면 여기를 돌파하고 쭉 올라갈 거예요. 이게 전쟁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전쟁 랠리는요,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지수가 급락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전쟁 전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식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식들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 주식에 대한 투자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주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또 주식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Y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임광빈의 컨빅션 시간을 통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바이오 주식으로서 공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에요. 장중에는 제가 31,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매수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재 대체거래소까지 상승해서 34,900원 정도 되는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Y바이오로직스, 우리 바이오 주식들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안에서 특별히 신고가를 간 주식 또는 학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식을 오늘 오전에 3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4만 원권까지 홀딩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에임드바이오입니다. 에임드바이오는 삼성 라이프 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죠. 서울 삼성병원에서 스핀오프 돼서 분사가 돼서 설립된 기업이고 이 기업도 해외에 두 번의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고 대략 3조 원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던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얼마 전 셀바스 AI가 코스닥 150에서 편출이 되고요. 특례 편입으로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150에 편입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ETF 자금이 에임드바이오 쪽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임드바이오의 우리 시청자님들 수급을 한번 봐주세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요. 특히 ETF 쪽에서 투신이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14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알지노믹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코스닥 바이오 주식들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략주로서 KMW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시죠? 자, 내일의 공략주는요. 네, 이 기업입니다. HFR이라는 주식입니다. 꼭 HFR은 내일의 공략주로서 바라보신다라기보단 저는 한동안 통신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핵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은요, 인터넷이 약해요. 초고속 인터넷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한 60조 원 들여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 HFR은 미국의 AT&T랑 버라이즌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HFR 제가 10시 공개 방송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은 23,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강배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녁 10시고 또 내일은 7시 50분 아침부터 또 열일해 주시네요. 어떤 말씀해 주실지 짧게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쟁 랠리를 어떤 종목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종목을 좀 매수 안 할 예정이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